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수학 통계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지수, 로그, 그 다음에 로그를 이제 확장한 상용 로그, 그 다음에 자연 로그, 또 지수 함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수 분포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자승하고 스퀘어, 루트에 대해서 배워봤죠? 그거를 좀 확장한 개념이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수하고 로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수하고 로그는 역의 관계가 또 있습니다. 지난번에 루트와 제곱근의 관계하고도 비슷한데요. 로그는 역의 관계지만 약간 틀린 방법입니다. 설명을 드리겠게요. 자, 지수에서 3의 자승, 그러면 3 곱하기 3. 그래서 자기를 2번 곱해준다. 이렇게 설명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모르면 지난번에 설명했던 우리 제곱과 제곱근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가 나오죠. 이 9를 역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루트 9를 하게 되면, 그죠? 제곱근을 취해주면 3으로 다시 환원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로그는 약간 다른 값입니다. 로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부릅니다. 로그는 밑에 3이 있죠. 여기 3. 3을 몇 번 자기를 곱해주면 9가 되느냐. 이거의 역이에요. 보통 3하고 9, 2, 승 이렇게 나와 있죠. 얘가 1로 가고요. 다시 얘가 1로 가는 개념입니다. 바뀌죠. 그래서 로그 값은 어떻게 되냐면 3을 2번 자기를 곱해주면 9가 된다. 이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3을 몇 번 제곱해주면 9가 나오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밑에서도 보면 3을 몇 번 자기 자신을 몇 번 곱해주면 27이 되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3을 자기 자신을 3번 곱해주면 27이 되죠. 그래서 로그 3에 27을 만들기 위해서는 로그 3에 27이 되려면 3을 자기 자신을 3번 곱해주면 27이 되죠. 이런 개념입니다. 제곱근하고 약간 틀리죠. 예, 그러니까 역의 관계는 있는데 역의 관계는 비슷하게 있지만은 지수와 제곱근 그리고 제곱근과 로그와의 관계가 서로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요거는 좀 구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로그를 왜 쓸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로그에 대한 개념은 엄청나게 큰 수를 우리가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축약해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로그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학사에서 보면은 그 로그가 태양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천문학을 만들 때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그 값은 그러니까 밑에 지수라고 하는데 이 지수를 밑을 몇 번 곱해주느냐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아예 10을 아예 고정해 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상용 로그라고 합니다. 10을 아예 고정해 주죠. 우리가 보통 표시할 때 10배, 100배, 1000배, 만배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숫자로 표현해 준 게 상용 로그입니다. 자, 10을 자기 자신을 3번 곱해주면 1000이 되죠. 자, 그러면 로그 10의 1000은 어떻게 돼요? 3이라는 거죠. 이 3은 3배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10을 3번 곱해준다니까 10배, 100배, 1000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10배, 100배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쓰는 게 이 상용 로그라는 개념이에요. 10을 몇 번 자기 자신을 곱해주느냐 이런 개념이겠죠. 자, 그러면 이 상용 로그를 사용하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로그는 너무 단위가 크는 경우, 즉 뭐냐면 여기서 요만큼 변하는데 처음에는 별로 미미하게 변해요. 처음에는 미미하게 변하는데 미미하게 변하는 값들이 크게 올라갔을 경우에, 그죠? 크게 올라가죠. 어느 순간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떠한 그 직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개념을 로그 값을 취해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박테리아 번식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조금씩 변해요. 조금씩 변하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죠. 예. 그래서 이런 지수를 우리가 이거를 사용하려 그러면은 너무 이 단위가 편차가 심하죠.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편차를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나중에 회귀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 계산하기 쉽게 바꿔주는 거예요. 회귀식의 기본 과정은 우리가 편차나 이런 것들이 정규분포성을 띄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 정규분포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학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거를 보면은 우리가 값이 소득 분포나 이런 값들을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변하지만 어느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기하급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죠. 연봉이 증가하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 정규 분포를 띄지 못하는 경우에 스퀘어드, 그래서 왼쪽 오른쪽으로 너무 편차가 심하게 꺾이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로그 값을 취해줍니다. 그래서 표준화 시켜주는 작업을 해요. 그때 많이 쓰는 게 이 상용 로그를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상용 로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지진계 있어요. 리히터 지진계라고 하죠.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입니다. 자, 그죠? 자, 결국은 뭐냐면 리히터 3.0에서 4.0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뭐냐면 이게 상용 로그입니다. 예, 로그가 밑에 붙어요. 로그 얘가 3, 그러니까 얘가 3에서 4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3에서 4로 바뀌는 경우에 10에 밑에가 10이 들어가죠. 상용 로그니까 10의 몇 배가 되느냐? 3에서 4로 바뀌면 100배에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값이 10배가 증가하는 거죠. 자, 이게 여기가 무슨 말이냐면 리히터 지진계가 3에서 리히터 지진계가 5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 진폭을 나타내는 거거든. 진폭이 즉 엄청나게 흔들리는 정도가 2배 증가했다는 게 아니고 100배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상용 로그를 사용하는 경우는 단위수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밑에 작은 경우, 위에는 너무 큰 경우. 그럴 경우에 1000배, 만배, 100만배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1, 2, 3, 4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리히터 표시를 해주고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해석할 때는 리히터 3이다, 리히터 4다, 한 배 정도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알고 있으면 리히터 3, 리히터 4, 지진이 10배 이상 규모가 커졌네, 진동이 느껴지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로는 계산을 하고 그걸 해석할 때는 10배, 100배, 1000배, 만배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예, 그 규모가, 원래 규모가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수식으로 표현할 때 뭐 10배, 100만 배 이렇게 하면 공이 막 붙죠, 공이. 그래서 공이 너무 많이 붙으니까 그거를 조금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리히터계라는 걸로 바꿔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개념을 잘 아시면 되죠. 그게 10배, 100배 강하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게 산성도라는 것도 있어요. pH 값. 그죠? 여러분들 리트머스 pH 값. 우리가 중성을 pH 7로 보는데 이것도 로그 값입니다. 그래서 로그 값인데 로그 10에 상용 로그를 써요. 결국 뭐냐면 pH 10이 7에서 pH 6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뭐겠어요? 10배가 산성이 10배 정도 산성도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pH 7에서 pH 5로 바뀌면 뭐겠어요? 산성도가 10배 이상, 100배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산성도도 실제로는 너무 이렇게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거를 1, 2, 3, 4로 바꿔주고 실제로 계산할 때는 1배, 10배, 100배, 1000배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우리가 실제로 많이 써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소득 수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소득 수준을 계산할 때도 뭐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봉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뭐 400만 원, 뭐 월, 그러면 연봉이 1년에 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뭐 5000만 원 해서 1억 미만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연봉이 1억 미만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계산하면 안 되겠죠. 연봉이 1억 넘어가는 사람들도 뒤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연봉 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사람하고 연봉 1억, 10억 이런 사람들하고는 편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스퀘어를 보시면 이런 분포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쪽이 많이 커져요. 근데 이거를 정규 분포라고 해서 우리가 통계학에서는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너무 편차가 심하면 아웃라이어가 심한 경우에. 근데 소득 수준을 아웃라이어로 볼 거냐? 아니면 우리가 그것도 값을 포함해서 볼 거냐? 라고 하는데 이런 소득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편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계산에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그 원 데이터를 바꿉니다. 어떻게? 상용 로그를 이용해서 원 데이터를 바꿔 썼습니다. 특히 경제학에서 많이 써요. 경제학, 경영학 이런 데서 소득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회귀 분석을 사용해서 우리가 소득이라는 값을 넣어서 뭔가를 계산할 때 이럴 때는 변환시켜서 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해석할 때는 10배, 100배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죠. 소득 수준 1에서 소득 수준 2로 갔다는 건 뭐예요? 소득이 10배가 늘어났다는 거죠. 1000만 원에서 1억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는 것과 숫자에 대한 개념이 좀 틀려요. 그래서 소득 수준을 로그로 변환했다. 이렇게 논문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1에서 2로 바뀌면 한 10배가 증가한 거구나.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득 수준 이런 값을 많이 쓸 때 또는 우리가 천문학에서 별과 별 사이의 값을 계산할 때 이런 경우 또 데시벨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리 데시벨 있죠? 이 소리의 데시벨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데시벨이 60데시벨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소음은 70데시벨 정도 돼요. 그런데 60데시벨에서 70데시벨로 넘어가는 사이에 그게 10배 정도, 그러니까 10데시벨이 증가하는데 그 값의 개념은 10배 증가한다. 소리의 크기가 10배 정도 증가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데시벨도 실제로는 로그, 상용 로그 값을 써요. 그래서 상용 로그 1의 값은 상용 로그 1에서 2로 한 단위가 변하는 거는 몇 배로 치면 10배, 100배 이렇게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거를 이해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시면 되겠죠. 상용 로그 값은 어떤 우리가 값이 몇 배 증가하느냐 이렇게 본다 그랬죠. 그죠? 앞에 보시면 네, 이렇게 몇 배 증가하느냐 이렇게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상용 로그 값을 취하는 게 일반 로그 값을 해서 상용 로그 값 10의 몇 승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그 값을 취하는 경우도 많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또 특별한 경우는 자연 로그 값 또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래 지수함수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통계 시간에 확률 분포를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제 그 유튜브에 보면 통계학에 보면 확률 분포라는 통계에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저한테 배운 사람들은 이게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대기 시간을 할 때 포화성 분포와 지수 분포는 역의관계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포화성 분포는 특정한 시간에 몇 회가 발생하느냐. 이거를 보는 거고요. 그거의 역함수로 지수 분포는 한 콜에 전화가 들어올 때 몇 분 정도 걸리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평균 5분 동안에 평균 1.5회 전화가 온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5분 동안에 1.5회의 전화가 옵니다. 그죠? 얘를 포화성 분포의 개념으로 보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반대로 대기 시간이 1분 이내로 올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1분 이내로. 그죠? 대기 시간이 이제 1분 이내로 올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역의 관계로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역의 관계를 여기다 집어 넣습니다. 이 지수 함수 분포라는 거를 지수 분포에다가 집어넣고 분석을 해주면 여기가 평균값, 여기가 이 전화 콜수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값이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이 지수 함수의 밑에 값이 2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자연 상수라는 개념입니다. 자연 상수. 자, 이 자연 상수, 자연 로그 이게 어떤 개념인지 이때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자연 로그 값은 자연 쪽에서 많이 쓰는데 경영학에서도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그 사례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연 로그라는 거는 이 자연 상수라고 하는데 이 자연 상수를 로그 값으로 바꿔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로그 값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로그 값을 취해주면 몇 배 이렇게 이렇게 승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몇 배 이렇게 증가하느냐 뭐 이런 개념이라고 우리가 본다 그랬는데 자연 상수는 2.7이라는 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왜 2.7이냐? 요거는 뒤에 우리가 제가 네이버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 그 인터넷으로 보면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 자연 상수라는 개념은 뭐냐면 1년 동안 특정 기간 동안에 어떤 대상이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를 나타내는데
2.7배 성장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나무가 1년에 2배로 증가한다. 그러니까 나무가 1년에 2배로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2배 증가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매일 나무가 증가하는 걸로 보면, 나무는 뭐 갑자기 있다가 1년에 2배로 뻥튀기에 증가하는 게 아니죠. 나무는 매일 성장합니다. 이 성장하는 것을 어떤 수식에 의해서 넣어봤더니 1년에 2.7배 정도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자연상수라는 겁니다. 오일러 상수라고도 하고 자연상수라고도 하는데, 어떤 우리가 자연계에서 어떠한 특정 대상이 1년 동안 또는 어떤 특정한 기간에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1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1년 기준으로 우리가 볼 때는 2.7배 정도 성장한다라고 봅니다. 그럼 2년 뒤에는 그럼 몇 배 성장할 거냐? 뭐 이렇게 계산할 때 쓰는 건데, 반대로 우리가 어떠한 값이 몇 배 증가할 때 그러면 얼마만의 시간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보는 게 로그 값입니다. 지수하고 로그 값은 역의 관계라 그랬죠. 그죠? 지수는 몇 배 성장하느냐, 로그는 그 성장하는 거에 몇 배 걸리느냐. 그러니까 배수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는 2.7배 정도 성장한다라고 보는 거죠. 1년 동안에 성장하는 개념을 보는 겁니다. 보통 나무라든가 이런 자연계에서 어떤 특정한 생명체가 성장하는 것들을 계산할 때 그 자연의 밑수를 10이 아니고 2.7로 둡니다. 예, 그 개념이에요. 왜 2.7인지는 인터넷으로 뒤져보면, 인터넷으로 자연 로그 이렇게 쳐보면은, 또는 자연 상수 치면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경영학에서는 복리이자 계산할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복리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100만 원의 원금을 1년 뒤에 100% 이자를 준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0만 원, 1년 뒤에 또 100만 원을 받으니까 1년 뒤에는 우리가 200만 원을 받는 거죠. 2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00만 원을 6개월씩 걸쳐서 2번에 나눠주는 겁니다. 이자율은 100%고요. 100%라는 게 아까 전에 자연에서는 1년 동안 2배 뛴다는 거죠. 1년 동안에 2배 뜬다라고 가정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100% 이자를 주는데 2번에 걸쳐서 줘요. 2번에. 자, 그러면 우리가 100 더하기 50 더하기 50 해서 200.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복리이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자를 줄 때는 원금하고 그 금액에 또 2배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100만 원이고요. 6개월에는 100만 원의 2분의 1, 100% 이자니까 우리가 50%를, 그러니까 50% 나눠주겠죠. 이자로. 근데 100만 원에 50%니까 50만 원. 여기까지는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금이 얼마가 됐어요? 150만 원이 된 거예요. 바뀌었죠? 100만 원이 아니고 15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복리이자 계산이죠. 이 150만 원에 또 나머지 50%를 주니까 이자율을 또 반으로 나눠서 해야 되니까 50만 원이 아니고 75만 원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몇 배씩 뻥튀기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곱셈의 법칙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총 225만 원이 됩니다. 200만 원이 아니고 우리가 225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거를 수식으로 표현해 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100에 자기 거에다가 이자율에 그 기간 몇 배 곱해주는 그거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2배 준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기간과 이자율로 이렇게 계산해 주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역의 관계로 올게요. 일단 먼저 이 자연 상수의 개념으로 보고 이 자연 상수를 자연 로그 값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연 상수의 개념으로 본다면 2년 동안에 10% 이자로 복리 계산을 해준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자연 상수 우리가 2.7입니다. 2.7 어쩌고저쩌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기간은 2년, 1년이 아니고 2년이라고 붙이고요. 이자율을 0.1로 이렇게 곱해주면 1.22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배 정도 증가주는, 그러니까 2년 동안에 10% 이자로 복리 계산해서 주면 자기 원금의 1.22배가 증가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때는 자연 상수 값으로 계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몇 배가 아니고
원금의 2배를 우리가 받고 싶어요. 거꾸로. 원금의 2배를 받게 되려면 몇 년 걸릴까? 라고 우리가 거꾸로 볼 수가 있겠죠. 10% 이자로 줄 때입니다. 10% 이자로 줄 때 몇 년이 지나면 우리가 원금의 2배가 될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연 로그 값을 주는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로그가 아니고요. 상용 로그처럼 하는 게 아니고 ln, in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면 1.22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2배가 되니까. 그죠? 요거는 우리가 요 값을 바꿔준 겁니다. 그죠? 그래서 1.22의 자연 로그 값을 취하면 2년씩 0.1 이자 10%씩 2년이 걸리면 이렇게 나오죠. 아까 전에 이렇게 봤죠. 역외관계니까 서로.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는 것처럼 원금의 2배를 우리가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값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10%씩 우리가 복리이사를 쳐줄 때 10%씩, 연 10%씩 몇 번에 걸쳐 주느냐? 그러면 6.93년, 즉 7년 정도 약 걸리네요. 7년 정도. 자, 그런데 이자를 1년에 아니고 10%씩, 연 10%씩 우리가 이제 더 쪼개주면, 기간을 또 쪼개주면 더 많이 늘어나겠죠. 더 빨라지겠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게 우리 자연 로그라는 개념입니다. 자연 로그는 다시 설명드리면 요 자연 상수 값을 가지고 치는데 이 자연 상수는 어떠한 대상이 성장하는 것들을 계산할 때 자연에서 볼 때는 어떤 성장 개체가 2.7배, 1년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한 배 했을 때 2.7이라는 거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대로 한 100% 증가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 2.7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그 주소가 되어 있는데요. 요 주소에 그 홈페이지를 따라가 보시면 제가 얘기했던 왜 2.7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복수로 계산했을 때 2.7이 나오는지 여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요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수, 로그, 또 상용 로그, 자연 로그, 또 자연 상수까지 덤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도 우리가 경영학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이게 이제 자연과학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경영학에서도 많이 쓰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또는 수학적 개념으로 또는 통계학적 개념으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또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